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차전지 애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에코프로 형제들을 놓고 보면은 BM이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머티라든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일봉상에서 위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예, 엔캠 역시도 어떻게 됐다? 예,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았다. 여기 라인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여기가 조금 다른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1선도 일단 돌파하는 액션, 그동안에 얘네들 돌파 못했는데 돌파하고 나서 눌림받고 다시 양봉이 나아졌다 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런 것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위치인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내가 곧 죽어도 엔캠이야, 뭐 나는 에코프로라든지 BM이라든지 머티라든지 포스코 이런 애들보다 엔캠이 더 좋아 보여. 엔캠이 이 밑바닥에 있으니까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얘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내가 여기서 또 속을지언정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죠. 물론 이제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 하반기에도 좀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뭐 일단은 2차전지의 대장이라고 하는 애들, 그리고 뭐 전고체 쪽까지 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2차전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엔캠을 뭐 2차전지의 뭐 대장이라고 역할을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BM이 이런 애들 뭐 15% 올라갈 때 얘는 조금밖에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에서 노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일단은 얘네들 일단은 첨단 제조 세액공제라고 해서 AMPC 쪽이죠. 올해 한 1,700억 정도의 세금 환급을 기대하는 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배터리라든지 태양, 풍력 이런 것들이 친환경 부품으로 자국에서 만들면, 미국에서 만들면 제조 비용의 한 10%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제도, 그거거든요. 얘네들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고 거기서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전극 활성 물질로 미국 국세청에서 인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좋아요. 최근에 우리가 엔캠이라는 회사가 막 여기저기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다. 거기다가 뭐 2차전지 애들의 분위기도 역시 그렇고 뭐 다 좋은데 꼭 하나 걸리는 것이 엔캠의 그 지분 구조라든지 아니면 얘네들 막 이상하게 뭐 콜옵션이라든지 뭐 BW, CW 막 이런 것들, 전환사채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얘네들에게 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12 되살고 또 팔고 오정강 대표의 지분 방어 전략이냐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얘네들 일단은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기술 개발하면 돈이 필요한 건 맞죠? 근데 그 돈을 필요하기 위해서 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집니다. 그게 뭐 전환사채가 될 수도 있고 뭐 시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매출은 줄고 영업 손실이 늘어나면서 돈이 부족한 상태야. 근데 이 빚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자도 내야 되고 만기가 도래하면 또 빚도 갚아야 돼. 그래서 엔캠이 빚 대신에 전환한 그 전환사채, 그 CB라고 하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 이거를 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바꿀래. 신청하면서 주식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엔캠이 먼저 사들여서 뭐 콜옵션 행사죠. 지금 여기서 나왔던 얘기도 콜옵션 얘기인데, 뭐 일단은 뭐 엔캠이 먼저 사들여서 그래서 콜옵션 행사를 해갖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걸 미루는 기술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이 늘어나는 시점도 좀 늦출 수 있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갑자기 낮아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100개가 있었어. 근데 내가 빚을 내면서 야, 주식 50개를 너희들한테 살 수 있는, 뭐 만약에 니들이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가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돼요? 주식이 150개지. 근데 내가 100개일 때는 물량을 10개 갖고 있어 내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최대 주주의 역할을 했는데, 이 50개가 풀리면 150개에서 내가 10개를 갖고 있는 거니 이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왜 콜옵션 반복해서 쓰고 있냐? 결국 현금은 필요하고, 근데 내 지분도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는 콜옵션 행사로 시비를 통해갖고 회사가 사들여서 지분의 희석을 막고, 또 다른 투자자한테 또 팔고, 그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고, 이거를 얘네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는 주식으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 데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거고, 주가가 전환 가격을 넘으면 한꺼번에 만원 주식이 나올 수 있고 오버행 위험이 있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지금 당장 일단 끊어질 것 같은 이 숨통을 좀 틔워놓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뭐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매출도 올리고 영업이익도 올리고 흑자로 유지가 되면서 나오는 돈, 번 돈의 뭐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빚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엔캠이 하고 있는 이 꼬라지를 놓고 보니 그건 또 아니야. 수익을 키우고 빚을 줄이면서 근본 대책으로 뭔가 이 빚들을 막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꼼수를 피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돈이 급해지니까 전환산채를 회사가 먼저 사들여서 주식으로 안 바꾸게 콜옵션을 쓰고 다시 팔아서 현금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돌아가는 모습이 보니까 결국은 이거 한번 터진다는 얘기죠. 이거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엔캠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의 분위기도 좋으니까 업황의 분위기 타면은 뭐 좋겠죠. 엔캠도 뭐 돈 벌 수 있겠죠. 업황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식도 올라갈 거고, 시장이 좀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뭐 돈은 못 벌었어도 시장이 나아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얘네들이 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버티면서 하는 행동들이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나중에 진짜 업황이 시장이 좋아져서 돈 많이 번다,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콜옵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뭐 어떻게 지금 위험한 수단이긴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무슨 기술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지속이 된다, 업황이 회복되는 게 좋지 않고, 업황이 회복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엔캠이 돈을 버는 것이 조금 그렇게 막 좋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무서운 거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게 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죠. 엔캠을 이 앞 구간에 사가지고 내가 손절도 못하고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얘가 올라갈 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굳이 내가 엔캠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엔캠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같이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더 좋잖아요. 상승률도 더 좋고 돈도 더 많이 들어왔고. 얘네들 지금 600억밖에 안 들어왔지만은 여러분들 BM은 얼마 들어온 거예요, 얘네들 거의 6천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쵸? 얘네들 그 에코프로 형제들만 놓고 보면은 1조가 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엔캠을 찍고 있기는 하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 BM은 여기 있고 엔캠은 여기 있고 업황이 성장을 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BM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제 기준에서는 차라리 BM이 여기 있고 엔캠이 여기 있으면 차라리 저는 여기 있는 거 사겠다, 여기 있는 걸 보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매매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는요,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어하는 뉴스보다는 여러분이 오늘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뉴스들을 좀 집중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잠깐 보고 뭐 장사하면서 잠깐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막 쓸데없는 뉴스들까지 보면은 좀 시간도 많이 뺏기고 피곤하죠. 그래서 저희 공식 채널이 뉴스가 많지는 않아요. 하루에 막 20개, 30개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뉴스들은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오늘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봐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봐야 되는 뉴스들을 좀 집중해서 저희 공식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이거 클릭하면 여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간단하죠. 예,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